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오래간만 오늘부터 말 많이 하러 다녀야 되는데 큰일이네. 벌써 목이 쉬네. 쉽니다. 아침마다 제가 TP 부분 갖고서 이제 계속 섹터 담당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정우식 파트장이 선제적으로 자기의 토픽 종목들은 다 TP를 올리셨더라고. 네, 뭐 될 것 같은 건 올리고, 안 될 것 같은 건 안 올리고. 야, 동국제약 정말 우리끼리 마카 크림은 뭐야? 얘기할 때가 마데카 크림 엊그제 같은데 15만 원을 올리셨고, 인탑스도 17,000원으로 상향하셨고, 다나와는 저번에 자료에서 상향하셨고, 저번 한 달 전에 상향. 이 세 개는 계속 토픽 종목들 있죠, 이것들. 사실 인탑스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너무 싸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좀 부진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동국제약 다나와 위주로 얘기하고, 인탑스는 다음에 얘기할까? 네, 뭐 그러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세 종목, 동국제약 다나와. 모처럼 또 우리 정우신 연구원 특유의 거래 하나도 없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냥 거래 없다는 건 단만 주식 이렇게 막 매매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잘 과청하시고 출렁일 때마다 좀 보시면 되는 거지. 시디즈라는 나도 이건 회사를 알죠. 침대 사러 갔다가 모션베드라고 TV 보는 와이퍼 못 사게 하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또 맨날 누워가지고 그런 게 있을 거냐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그 좋더라고. 가구도 많이 팔고. 오케이, 세 종목 합시다. 우리 그러면 동국제약부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동국제약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그냥 매년 성장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 1Q19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분기 계절성 무시하고 QOQ로 성장하면서 매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나오고 있고요. 지난 1분기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 나오고. 신기하더라고 진짜.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늘지? 경영 관리가 잘 되는 거죠. 이렇게 경영 관리 너무 동국제약 무슨 홍보팀에서 홍보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잘하더라고. 그냥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주가 폭락했을 때 좀 사셨다가 급등했을 때 좀 포트폴리오 제발 좀 팍 무너지는 날 같은데 이런 거 사시면 돼요. 그럴 때 그 마음 편하죠. 더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 적어도 마음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렇지, 좋은 기업이니까. 실적은 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뭐 이렇게 실적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도 잘 나올 거라고 놓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4월달, 5월달 실적 지켜보니까 영업사항 지켜보고 커뮤니케이션 해보니까 조금 더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서 영업이 그 추정치를 한 8% 정도 올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을 멀티플보다는 EPS 올렸다는 게 마음에 들어. 뭐 그런 TP 상향 몇몇 제가 이제 막 다른 곳 증권사 것도 보면 거의 다 멀티플 상향이거든. EPS 올릴 여지는 없으니까 그냥. 그쵸. 시장이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TP를 올리는 건데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EPS를 상향해서 올리는 TP가 진짜 TP지. 그게 좀 더 좋은 거죠. 오케이.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특이한 거는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에 이 회사가 헬스케어로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지금 이런 식이에요. 매출액은 한 15%에서 20% 오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30% 이상씩 오르고 있어요. 매분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수익성이 현재는 가장 낮은 헬스케어 부분,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 부분이 마진율이 지금은 낮죠. 일반 의약품이 가장 높을 거고 아마도 전문 의약품이 그 다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가장 낮을 텐데 그 매출액이 고성장함에 따라서 금요의 경제 효과가 있고 고정비 감소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재료인 데카라는 게 있거든요. 데카가 마데카 크림에도 쓰이고요. 마데카 솔에 쓰이고요. 정맥질환 치료제 센시아라고 있어요. 광고 많이 나오는데 여성분들 다리 정맥질환 그쪽에 많이 하는 건데 거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캐파 증설이 이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 딱 지났을 때 내년 한 7, 8월 정도에 아마 완공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생산 단가 있죠. 원가의 생산에 대해서 생산 원가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캐파 증설과 더불어서 원가 개선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 일반 의약품 OTC 쪽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지금 데카를 수입하고 있었던 물량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물량을 내재화시킬 겁니다. 조만간.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입 단가보다 내재화 단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실적은 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큰 그림에서는 그냥 계속 성장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하나씩 계속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그림이 아니라 길게 놓고 봤을 때 J&J처럼 미국에 그냥 제약회사에서 시작해서 생활용품, 뭐 화장품 되게 많은 영역이 다각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 뭐 동국제약에서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치약 판매가 100억이 넘어요.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제약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생활용품으로 다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네. 홈쇼핑 틀어도 나오고 네. 이 기업은 전에 방송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큰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건 설계사분들도 만날 때도 내가 뭐 주식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동국제가 사놓으시죠. 그때가 네. 여름 좀 지날 때쯤이었는데 작년 여름이면 이게 한 7만 6만 원 넘어갈 때야. 네, 5만 얼마에서 6만 원 넘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막 주식이 태서 내가 기억나는 게 뭐 자기가 주식해서 처음으로 돈을 벌어봤는데 8만 원 할 때가 또 전화 막 그래도 만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왜 오늘 이거 보면 신기하냐면 내가 주식이라는 건 일단 최소한 더블은 먹어보셔야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연체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어떡하냐고. 근데 뭐 어차피 뭐 내가 말하기로는 싸게 들고 계신 분이니까 그냥 이런 주식은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어느 날 다 복원 됩니다. 그랬는데 나도 뭐 건성으로 얘기한 거지 건성으로.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 회사의 전문가가 됐더라고. 오늘 만났더니 이제는 완전 이 회사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그냥 장기 보유해라. 근데 좋은 회사더라고. 네, 맞아요. 좋은 회사. 좋은 회사에서 우리 전에 방송들 들어보시면 저희가 막 그 얘기했던 게 또 생각이 나요. 그게 12만 원이니까 더블이 그때 6만 원 넘어갈 전이었던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앞으로도 3분기도 계속 괜찮은 거죠? 이거 올해 분위기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리포트를 막 매달 쓰고 막 이렇게 한 달 안 돼서 쓰고 막 그러지 않는데 지금 한 달 동안에 지금 3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은 바뀌진 않는 거고 그냥 세부 내용만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들고 있으면 아주 강성주주가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런 동작이 그런 회사였죠. 거래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네, 거래 진짜 없었어요. 이게 거래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말했더니 거래 없는 주식 왜 제시했냐고 그랬던 회사인데 지금 거래도 잘 되죠? 지금 잘 돼요. 근데 지금도 거래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좀 있으세요. 왜냐면 시총이 1조가 넘어버렸으니까. 왜냐면 주주 되는 사람들이 잘 안 내나 이런 종목. 안 팔죠 잘. 안 팔지. 팔아.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뭐 새로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괜찮은 기업 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내가 몇 년 들고 갈 수 있냐의 싸움인데.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거든. 뭐 내가 한 3년, 4년 들고 갈 종목 찾으면 돈 버는 거고. 그거 찾기가 어려워서 문제지 뭐. 하나 걸렸는데 뭐 사람들이 파나 이거 장래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계속 단기적으로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 그만큼 마음에 모든 게 구미가 당긴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종목 추천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해. 우리 저도 그 정도 능력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튜브 생태계에서의 한계가 이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할 게 없어가지고 요즘 내가 맨날 자료 나오면 방송도 잘 안 하는 게 뭐 이거 해서 뭐 이거 되겠나 싶어서 안 하는데 매일매일 종목들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다 나와도 이거 옛날 때부터 하면 이것도 오래됐다 진짜. 네, 그렇죠.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는 좀 많이 최근에 조정이 깊었죠. 네,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큰 훼손 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반문. 멀티플은 비싸지 않아? 멀티플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배. 사실 멀티플도 안 비싸네. 안 비싸죠. 플랫폼 기업이에요. 뭐 안 좋은 얘기가 있었나? 네. 뭐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얘기 들어봅시다. 다 나와. 네, 그냥 일단 빠진 이유는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게 좀 시기가 좀 지나갔다. 누군가 많이 테마성으로 샀다가 팔았나 보구나. 네, 좀 많이 판 거죠. 수급이죠. 언택트로 또 했구나 이거. 아니 그거보다는 수급적인 걸로 그게 빠졌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실적만 놓고 보면 2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유는 트래픽 잡혀가는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성수기인 1분기보다 비수기인 2분기 때 QOQ로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휴쇼핑 부분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좋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에어컨 같은 약간 계절 가전이 있죠. 그 단가가 높아요. 다른 것들보다.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사시겠죠, 오프라인으로도. 근데 오프라인으로 보고 사실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십니다. 왜냐면 가격 비교 들어가서 사면 이게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싼 게 아니라 막 2, 30만 원도 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어컨 쪽 수요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QOQ로 오히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휴쇼핑 부분에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그게 되게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판매 수수료, 조립 컴퓨터 가격 비교해주는 판매 수수료 부분. 이거는 제가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4, 5월 달 합산 대비 이번 올해 4, 5월 달 합산으로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분기 실적도 당연히 YY로 오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가는 떨어졌고 실적은 오를 거고 그럼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올랐을 때 흥분해서 같이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저는 그 관점에서는 다나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 다나와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매출액이 증가하면 비용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년 딱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은 연평균 17%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연평균 40% 증가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이에요. 근데 이렇게 과거 5년 평균 영업이익이 40% CAGR로 성장한 기업이 PR이 뭐 10배 초반이다. 사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계속 더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 입장에서는 네. 동국제약과 다나와를 딱 놓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국제약은 작년부터 이제 했던 종목이고 네. 다나와는 한 3년 됐어요. 3년 됐을 네. 거야. 그래서 5,000원 때부터 봤거든 내가. 그래. 그러니까 거래 하나도 없을 때. 네. 시총 한 800억, 7,800억. 네. 지금 25,000원이 빠졌다고 해도 25,000원이니까 이거 강성주들의 입장에서 이건 계속 들고 가는데 네. 참 이것도 5루 3, 4루타 나오거든 이거 한 5루타까지는 지금. 전 뭐 한 400% 정도는 나온 것 같아. 네. 뭐 길게 보는 거죠. 제가 이게 종목이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이유가 진짜 저는 약간 밸류에이션 다 하고 뭐 기업 내용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 구미에 다 맞는 기업들이 하나씩 빠지다 보면 조금씩 안 보게 되거든요. 일단 그게 남아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정신용은 종목도 한 번씩 박살나요. 알고 네. 계셔야 돼요. 네, 뭐 끝없이 박살납니다. 빠집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다나와는 동국제약은 공교롭게 내가 제일 네. 좋아했던 종목들이어서 네. 다나와도 성장 나오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감흥은 안 오는 거야 나는. 왜냐하면 그쵸. 야 그때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가 다 있지? 네, 이런 그때 기업이. 쌌죠. 더 쌌죠. 우리 실험도 해봤잖아. 잡혀까지 직접 있었죠. 가서 매수도 해보고 뭐 사보기도 하고 막 네. NT도 많았잖아. 이거 얘네가 PC방 할 때 그때 엄청 우리가 공격을 받았어. 네. 그 잘 안 될 건데 그거 한다고. 네. 안 됐어요. 그렇지 안 됐지. 네,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이 훼손 정도가 크진 않아요, 사실은. 회사 전체 실적에 주가 미치면. 빠졌어. 그럴 때 좋은 기업이니까 우리가 그때 바이콜 다시 했었고 뭐 이랬는데 뭐 최근에 낙폭과대 코라도 난 웃긴 게 이거 뭐가 낙폭과대 위에 갖다 좀 빠진 거지 이거. 근데 네. 한 이것도 한 3년 되고 한 4루타 이상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좋아 뭐 이거 10루타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길게 그로스 보고. 나오는 거죠 지금. 네, 그로스 나오고 이 있습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출 성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야? 이 경쟁력의 본질은? 온라인 쇼핑 증가죠. 네, 그게 그냥 기본적인 항상 토대입니다. 답변은 심플해. 네. 뭐든지 좋아지는 기업은 네. 비즈니스 구조가 심플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제거하더라도 원래 성장했던 기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부각을 더 받았지만 그거를 빼고서도 원래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저 테스트 종목 한번 보는 건데 네. 시리즈 내 네. 생각에는 거래 12시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정우씨 최근에 처음에 얘기할 때 한 10주, 20주 되는 네. 호가 단위도 그렇고 하루에 막 몇천 주 되는 거 종목 네. 아니야 이거? 뭐 예, 그렇지 왔다 않아? 갔다 하는데
뭐 최근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전 1,000억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TP는 그게 달진 않고. TP가 왜 안 나가냐면 1,000억 미만이어서 NR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시총이 올라가서 주가 올라가면 우리가 TP를 내죠, 보통. 네, 보통 저는 그냥 다 이건 개인 성향이에요. 이건 뭐 정해진 그런 것보다는 일단 1,000억 언더였을 때는 굳이 TP를 내는 것보다는 난레이트로 대응하고 있고 계속 지켜봅니다. 뭐 다나도 그랬어요. 다나도 계속 1,000억 언더에서는 NR로 쓰다가 1,000억 넘어가는 순간에 TP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때 TP가 내가 알기로는 네. 9만 원대를 썼어. 네. TP 처음 낼 때 당신이 네. 다나와를. 아, 그 다나를요? 한번 봐봐 네. 내가. 네. 그 9만 원이요? 9,000원. 9,000원. 이제 저기 만 원대였을 텐데. 2만 원. 네. 2만 원 정도. 맞아. 5,000원에서 그러니까 단위가 컸어. 네. 그래가지고 네. 다들 네. 허걱했었어 그때. 네. 야, 근데 이게 왔네. 네. 일단 시디즈 같은 경우는 뭔 회사인지 그냥 그 기업 보면 동국이 9만 원 썼었다 맞죠? 네. 동국이 9만 원. 9만 원인가 네. 9만 몇천 써가지고 10만 원 좀 밑에 해나갈 네. 때 사람들이 네. 얘들 왜 이렇게 오버한다 막 그랬는데 네. 꾸준히 9만 원 10만 원이 넘어갈 때에서 감개무량했지. 네. 시디즈가 어때? 난 이 회사는 아는데 내가 관심 있는 물품을 팔고 있어서 의자 만드는 회사. 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회사인데 네. 회사를 잘 몰라. 의자 만드는 회사예요? 의자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거저거 다 있어. 그건 침대는 일룸. 아 일룸이 일룸.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시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무용 가구. 그것도 네, 그 퍼시스라는 그룹이 있고요. 퍼시스 그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무용 가구는 퍼시스가 이제 판매를 하고요. 재밌는 건 이 퍼시스, 시디즈, 일룸 이게 다 한쪽, 이게 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장을 같이 팔아. 네, 그러니까 한 그룹이니까. 네. 침대를 항상 어때 시디즈 적혀서 시디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일룸이구나. 네, 그게 일룸은 가정용 가구고요. 시디즈는 의자 전담이고요.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퍼시스를 계속 예전에 리포팅하면서 실적이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내수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보니까 사무용 가구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좋아지지?라고 보니까 일룸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퍼시스에서 만들어서 일룸으로 보내요. 그럼 일룸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시디즈에서 만든 의자의 원부 자재 같은 경우도 퍼시스에서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디즈랑 일룸이 잘 되다 보니까 퍼시스가 성장했던 과거 요인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룸도 말 그대로 일룸이 직접 만드는 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퍼시스가 만들거나 아니면 상품 도입하거나 설계는 당연히 다 하겠죠. 뭐 생산을 아웃소싱 주겠죠. 그래서 그게 파는 거고 시디즈만 놓고 보면 의자는 뭐 일룸이건 퍼시스건 전부 다 CDG에서 만들어서 글로 보내는 겁니다. 더 비싸 CDG. 싼 것도 많아요. 그래? 네, 이게 뭐 눈높이에 따라 다른데. 은호동 가구거리 가면 네. 일룸 매장이 있어. 네. 그러니까 주요 비싼 데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일룸. 네, 매장. 일룸은 약간 친환경 가구 그래서 선호도가 좀 높은 거고요. 어쨌든 의자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라는 사업이 뭐 되겠어라는 약간 편견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 볼 때 제일 먼저 이게 산업이 되겠어라는 것보다는 이 회사의 과거 실적 트래킹을 해봐요.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를 떠나서 실적이 계속 올라갔으면 그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여기 써놨어요. 리포팅에 2014년에 880억 하다가 작년에 1900억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자 사업이에요. 주가가 왜 안 올랐어 근데? 이 정도 늘어났으면. 네, 이게 그 2018년에 일단은 원래 팀스라는 회사에서 TCDG라는 사업을 산 거예요. 이제 백스토리는 약간 복잡한데 어쨌든 상장사인 팀스라는 교육용 가구 만드는 회사가 CDG의 의자 사업 전체를 사업 양수를 해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형태는 2018년 5월 달부터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과 이 CDG의 매출액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 리포팅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재무제표보다는. 기업이 약간 그 사업 양수를 해온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 좀 해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포인트 같은데. 일단은 팀스라는 한 시총 300억 정도 되는 상장 회사가 있었습니다. 일룸이 가지고 있는. 근데 팀스라는 회사가 수년금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다 한 집안이 이게 좀 그 퍼시스 계열사였고요. CDG란 회사의 의자 사업 전체를 팀스가 샀습니다. 사업 양수를 했어요. 금액도 적어놨어요. 네, 318억 주고 의자 사업을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CDG라는 사명은 과거에 2년 전엔 팀스라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명을 CDG로 바꾼 거고 지금 이 기업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양수한 거예요. 과거에 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재무제표가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제가 2017년도에 의자 사업이 1,580억대라고 리포트에 적어놨는데 저희 재무제표에는 125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팀스 거예요. 과거에 팀스라는 회사에 덮어 씌운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회사는 현재 사업 양수를 해온 거기 때문에 과거 시리즈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헷갈려야겠다. 네, 헷갈릴 수는 있죠. 현재 모습만 봐야죠. 현재만 봐야지. 네, 현재만 보면 좋은데 네.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심플해요. 의자가 시장이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잘 사업을 키워나간 것 같습니다. MS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의자 사려고 검색해보면 시리즈가 제일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제일 좋아. 네. 비싸서 그렇지. 근데 그게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른데 전무님은 비싼 의자를 사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 거 안 샀습니다. 네, 싸요. 싼 것도 많이 있어요. 라인업들이 되게 용산에 많아요. 가면 시리즈 매장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막 했는데 네. 하여튼 깜짝 놀랐어. 계산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네. 나중에 계산하는데 깜짝 놀라서 네. 왜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네. 우리 아들들이 이거 안 들으니까 네. 아빠는 왜 이런 거 하냐고 맨날 나한테 근데 다른 거 그냥 그 가다가 뭐 리바트 가고 이런 것도 좋더라고. 그냥 살 때 이게 의자가 훨씬 좋다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놀란 게 시리즈 그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네. 지배들 많이 있잖아. 여기도 적혀 맞아요.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고장 나가지고 때 되게 이거 의자들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 네, 맞아요. 우리는 재택근무를 잘 안 해서 난 몰랐는데 네. 그 IT 이런 쪽은 재택근무를 네. 많이 하나 보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뭐 한센도 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실제 의자 바꾼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많아요. 집에서 작업을 안 하니까 네. 의자는 좋은 거 쓰겠다. 회사 의자는 좋았잖아. 네. 집에 의자는 막 나무 네. 의자, 식탁 의자 같은 거 네. 쓰고 있다가 네. 바꾸니까 네. 나도 안 그래도 관심은 좀 있었는데 워낙 이 회사도 네. 거래도 없고 이런 회사에서 그랬는데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실적이 1분기 때 영업이익 그로스가 41%가 나왔고요. 그래? 2분기 때도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성장을 하는 올해 원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쓴 겁니다. 시총도 작고 거래대금도 없는데. 근데 거래대금은 가끔씩 터져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뭐 거래대금 2.3억으로 써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 달쯤 전에 리포팅 한번 했었어요. 그 전날 거래대금이 한 70억 됐었어요. 그 거래대금이 되게 세게 팍 터졌다가 줄었다, 터졌다 줄었다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냥 한번 좋게 보는 사람이 한번 사고 네.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사놓는 사람들 사는 네. 주식이네 이거. 올해 별 문제 없이 실적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림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를 찾은 게 최근에 온라인으로 의자를 많이 사기 때문에 재택근무, 온라인 가정학습 그런 것 때문에. 문장 중에 광고비 감소율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면 얘들이 또 광고 많이 하면 실적이 좀 감소하고 그래요? 일단은 이 부분도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수익 개선되는 요인을 찾았는데 첫 번째가 온라인 비중 증가. 온라인이 당연히 마진율이 더 좋습니다. 오프라인보다. 그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 기업을 볼 때 그런 것도 봐요.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의 변화. 어떤 기업들은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영업이익이 잘 안 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계속 보면 R&D 비용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비용을 계속 집행을 해요. 근데 그 비용을 집행을 할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는 건가 그리고 진짜 몇 년을 위해서 투자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기업들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뚱맞게 기업 내놓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계속 탐방을 가면서 리포팅 안 하고 있다가 이 기업이 이제는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바꿨구나 라는 시기 때 좋아요라고 리포트를 내요. 그러니까 네. 막 알릴 때는 돈 많이 쓰다가 이제 네. 돈 지금 딱 이 회사가 딱 그거예요. 이제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좀 돌아선 듯한 그런 경영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약간 외형 확대보다는 과거에 외형 확대가 되게 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그로스가 그 정도 세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외형 성장은 좀 더딜 수 있는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주가는 사실은 후자일 경우에 좀 더 가게 되거든요. 이익의 반응을 크게 하지. 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정도 보면 뭐 실적은 그러니까 주가는 몰라요. 근데 실적은 아마 뭐 작년보다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말씀드린 이런 네. 기업들은 거래도 없고 하니까 막 이게 뭐 오늘 막 이거 많았으니까 오를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좀 이렇게 어떤 표현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장대음봉 나왔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는 동안에 꾸준히 뭐 하루에 뭐 조금씩 모아놨다가 네. 나중에 실적 나올 때 되면 좀 레벨업 되고 네.
또 좀 올랐다 파시지 말고 더 네. 오르면 또 이게 오래 보다가 어느 날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TP들도 나오고 하면 네.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게 낫지 네, 않나. 맞아요.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난 그래도 역시 동국제약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내가 이거 계속 와칭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까 내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정원식 팀장이 굉장히 심플하게 답변해줬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매출 그로스가 좋더라고. 네, 계속 좋아요. 그 재밌는 건 전 사업 부분이 다 좋습니다. OTC, ETC, 헬스케어. 자, 제가 아마 2분기 리뷰 쓸 때 1분기에 썼던 내용이 숫자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네. 근데 내가 저번에 홈쇼핑에서 봤어 이거를. 네. 할 때 잠깐 켜놓고 보고 있는데 뭐 유다 특이한 내용도 없어. 그냥 네. 야, 저게 근데 이렇게 팔리나 싶을 정도인데 네. 잘 팔리는 것 같아. 네, 완판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완판이더라고 그냥 내가 이거 딱 보니까. 그래요. 이럴수록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우스의 좀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우리 이원에서도 가장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원식 팀장인데 좋은 기업 찾기인데 네.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오면 좋은 주식이 좀 줄어드는 게 단점인데 그래도 좋은 게 더 좋은 게 맞네.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 다나와 여전히 좋게 보시던 거 말씀해 주셨고 시리즈는 지금부터 와칭하는 단계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함께 네.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 칠까?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